네,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슈 캐스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디파이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렇죠. 괜찮았습니다. 디파이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너무나 익숙한 키워드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한 그런 키워드들일 텐데,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그러니까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부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이 또 바로 탈중앙화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이 예를 들면 탈중앙화다 하면은 뭐 어렵게들 받아들이시는데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나눠서 가져버리는 것,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anyway, 우리가 그 은행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디파이 서비스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금융 서비스, 즉 돈 넣고 이자 받는 거. 그렇죠. 요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탈중앙화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게 바로 디파이거든요. 네. 즉, 코인을 맡겨놓고, 코인을 맡기고 그 대신에 이자를 받는 거. 그것도 이자를 왕창 받는 거.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돈에 비하면. 그렇죠. 그게 바로 디파이 서비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파이 서비스는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 초창기에 코인을 잔뜩 갖고서 맡겨놨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코인을 훅 빼버리면 코인 자체 가격이 그냥 떨어지니까 이자고 뭐고 네. 애초에 다 같이 환장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게 요즘에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디파이 2.0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웹 3.0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죠. 그렇구나. 디파이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코인을 확 빼버렸을 때 그 유동성이 확 떴을 때 그때 일어나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디파이 2.0인데 업그레이드를 한 거군요. 그런데 이 디파이 2.0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떠나서 네. 이걸 들여다보면요. 제가 기사 하나 살짝 띄워드릴 텐데 바로 보시다시피 DAO, DAO라는 개념이 그냥 막 껴있어요. 이 영어네요. 네, 이 개념이 껴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검색을 해봐도 설명이 참 어렵고 아니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걸 떠나서 뭔가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걸 약간 오늘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파이 2.0 전에 DAO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DAO, DAO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건데 정의를 간단히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 해시렛의 정의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조직과는 단점과는 달리 탈중앙 분산화된 자율적인 조직을 말한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한다. 벌써 좀 어려워요. 2016년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과 상통하는 조직으로 DAO를 출범시켰다. DAO는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벤처이기도 하다. 어려운데. 이렇다는데 맞아요. 어려운데.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사실 어려움을 떠나서 뭔가 잘 와닿지를 않죠. 뜬구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어두세요. DAO라는 건요, 공동투자 조직이다. DAO라는 건 공동투자 커뮤니티다. 이렇게 일단 넣어두셔야 됩니다. 개 같은 거죠, 개. 그런 비슷한 모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일종의 회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자, 먼저 우리 일반적인 회사의 개념을 좀 그려보죠. 삼성 아시잖아요. 현대 알고 계시죠? 자, 이런 우리가 아는 일반 회사들 보시면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사장이나 뭐 CEO 아니면 이사회 아니면 이렇게 소수의 경영진들이 이들이 중앙에서 결정해서 마음대로 굴려버리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뭐 동의하시죠? 맞아. 이걸 소위 거버넌스 말이 참 거버넌스. 어려운 게 나왔어요. 거버넌스라는 게 뭐냐면 즉 조직, 어떤 조직을 굴리는 이 체계. 네. 그러니까 이 체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중앙화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회사가 중앙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현실 세계 불만이 이제 좀 생겨버리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들만 정말 엄청나게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회사의 노예가 아니냐.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결정하고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실 세계 구조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뭐 횡령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법이라는 건 근데 사후적인 처벌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뭔가 일단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수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애초에 문제가 뭐가 터지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아니 애초에 게다가 또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믿지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다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암호화폐로 구현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을 일종의 회사를 만드는 일이 현재 지금 벌어졌다는 건데요. 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 첫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진입장벽과 또 익명성과 자율성, 요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특정 DAO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즉 그러니까 특정 프로젝트가, 돈 버는 프로젝트의 종류는 뭐 워낙에 다양한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즉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DAO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네. 그 DAO의 그 조직의 목적과 규칙에 수긍만 하면 돼요. 사실 뭐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건데 이 얘기도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DAO에 참여하기 위한 토큰만 사들이면은 그 DAO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네. 네. 여러분이 누구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기꾼 같은데? 네. 이게 익명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DAO에 어떤 특정 DAO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면 그 조직을 위해서 당연히 프로젝트를 위해서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여러분은 일단은 그 DAO에 들어갈 때 그냥 토큰 하나를 사게 되면 이거를 뭐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거창한 거죠. 그냥 투표권을 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토큰을 사게 되면 투표권을 넣고 그 해당 DAO의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 같이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DAO의 프로젝트의 방향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여러분 몫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일을 수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수행하는지는 사실은 그 DAO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다를 텐데 네. 그 DAO의 종류에 대한 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탈중앙화와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의 특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셔야 되는 그림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앞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요, 이 DAO라는 조직이 뭘 위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통제되고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이게 목적과 규칙이라는 거 이게요 애매한 게 아니라 애초에 DAO는요 컴퓨터 코딩으로 다 박아버리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컴퓨터 코딩으로 법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에서 누군가 소수가 개입해서 움직일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네요. 네, 애초에 규칙이 그냥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철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코딩대로 돌아가는 거고 거기서 그걸 뭔가 바꾸자 하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때 다 같이 투표해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런 그림을 우리는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애초에 코인, 토큰 이런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자체가 탈중앙화의 개념이니까 이게 지금 땅마다 떨어진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회사의 이 조직의 어떤 거래 내역, 금융의 거래 내역 같은 거 아니면 블록체인 아닙니까? 오픈소스잖아요. 이미 다 열려있거든요. 다 볼 수 있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확인하고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미 투명성이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공동결정으로 투표해서 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수만 배부른 게 아니고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특징으로 꼽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저기서 장점만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초창기에 더 다오라는 어떤 해킹 사태 같은 것도 발생을 했었고 뭐 완벽한 것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오의 사실 종류를 실제로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오의 종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파이 다오가 있어요. 아, 디파이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디파이라는 건요, 뭐였죠? 이자놀이. 코인을 넣어두고서 네. 코인을 묶어두고서 이자를 받아먹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걸 어디에 넣어요? 아니, 어디인가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좀 모아서 이 돈을 굴려서 이거를 또 불린 다음에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모으는 거, 이 굴리는 거, 모으는 거 자체를 특정 다오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 다오와 때려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디파이 서비스 할 때는 디파이 2.0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오, 무슨 다오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벤처 캐피탈 다오 같은 것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 같은 거 알고 계실 텐데 뭐 돈을 모아서 투자자들이 작은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돈을 잔뜩 만들고 실제 투자해서 회사를 키워서 그렇게 돈을 먹으면 이걸 공유해서 커나가는 겁니다. 이게 벤처 캐피탈 다오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콜렉터 다오도 있어요. 뭘 모아요? 이거는 뭔가 그냥 모으는 건데 네. 단적으로 여러분 NFT. 아. NFT 알잖아요. NFT 근데 여러분 비싼 건 또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NFT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모으기 힘드니까 가치 있는 걸 하나의 다오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닥친 대로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NFT 다오 같은 게 요즘에 검색만 딱 해보셔도 어디 NFT 다오가 생겼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비싸니까 같이 돈 모아서 사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오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건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도 뛰어넘는 그런 참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다오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